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탐구 목동에서 구로고등학교 영어를 맡고 있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직업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구로고 아이들을 아끼는 만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그래서 사실 말이 조금 빨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화질로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에 이 자료를 그대로 업로드를 그렇기 때문에 구로고 영어 이지윤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고화질로 자세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로고 시험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가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단순히 분량이 많아짐과 분량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많아진 분량 안에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구조도 복잡해지고 단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시험 대비하듯이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때 첫 시험을 보게 되면 20점씩 쿡쿡 떨어지기도 하고요. 많게는 40점까지도 떨어지는 경향이 고등학교 출제 범위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예를 들어서 영어가 어렵다 그리고 영어 출제 비중이 많다 하는 학교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문항과 평이한 그런 범위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보다는 훨씬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출제 비중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와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라가서 처음 보는 시험이 가장 쉬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보다 훨씬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첫 시험에서는 교과서가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높은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뒤로 갈수록 기말고사,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갈수록 난이도가 높은 모의고사 지문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시험 전반적인 난이도 또한 향상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대비 기간 동안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 전반적인 난이도를 살펴보면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가 한 70% 그리고 고난도 문항이 한 30% 정도 출제가 돼요. 근데 고난도 문항은 당연히 어휘, 어법,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구로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무조건 맞고 싶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평이한 수준의 유형을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어내고 그리고 확보된 그 시간을 고난도 유형에 투자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여나가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1등급 확보가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럼 고난도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예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형광펜 친 부분이 변형된 부분인데요. 내가 시험 공부를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할 때 문장을 다시 새로 쓰거나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을 달달달달 암기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서술형도 한글 해석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영작까지 했어야 되는 고난도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 또한 사실 유형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약문 부분에 A 부분이랑 B 부분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만 봐서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싶으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정답 부분이 단어가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portrayal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 단어를 depiction이라는 단어로 선생님께서 바꿔두셨고요. 그리고 A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앞에 관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이겠거니 하고 유추가 쉬울 수 있는데 B 부분 같은 경우는 해석을 통해서 이 요약문의 해석을 정확히 해서 이 부분이 수동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눈치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사 중에서도 수동태에 B 플러스 PP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비동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에 PP 형태를 써줘야 되는 것까지 어형 변화까지 챙겼어야 되는 굉장히 고난도 유형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단순해 보이지만 어휘, 어법, 내용 전부 다 3종 세트를 요구하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고난도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중 최고 난도인 요지 영작이 출제가 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한글로 글을 읽고 나서 한글로 요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했을 때도 사실 망설여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영작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보기에 단어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단어 참고해서 써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만 여기 단어를 추가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단어 외에 내가 뭔가 단어를 추가를 해서 요지 영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암기로는 절대 맞출 수 없는 요지 영작이 출제가 되고 내가 여기 핵심 단어 하나만 보고도 함께 쓰이는 단어들을 덩어리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평소 기본적인 영작 실력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고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편견 없는 출제 방식이라고 썼는데 편견 없는 출제 방식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 유형에서 어휘 유형으로 출제된 지문 같은 경우는 또 똑같이 어휘 유형으로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죠. 선생님 이거 빈칸으로 나왔던 거니까 빈칸 부형은 빼고 풀게요. 뭐 어법 유형으로 나왔으니까 어법은 공부 안 할게요.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하지만 안 됩니다. 구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가 똑같이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 동일한 유형으로 똑같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편견 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타 학교 대비 비교적 적은 시험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적은 시험 범위를 꼼꼼하고 밀도 있고 정확하게 공부를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층수론 연결사 유형 같이 지금은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 유형이 많이 출제가 또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문을 꼼꼼하게 이해했는지 묻기 위해서는 신유형 출제도 마다하지 않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의고사 유형처럼 우리가 눈에 익숙한 유형들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물어본다고 하는 신유형들도 출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편견 없이 모든 유형 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변형 문제를 풀이함으로써 핵심 출제 포인트를 꼼꼼하게 학습한 후에 다회독으로 체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아까 전에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 70% 정도는 무난한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무난한 유형 속에서도 선지 속 어휘는 그렇게까지 무난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여기는 첨부를 하지 않았지만 유반이어를 확인하는 구로고 시그니처 서술형 문항이 있습니다. 서술형인데 사실 요약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서 보기에서 찾아서 쓰는 유형이에요. 근데 그 보기에 있는 단어가 12개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그 지문 안에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 지문과 관련된 유반이어를 12개 이상씩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로고등학교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어휘, 유반이어, 암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너 영어 공부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문제 없어. 본문 단어 다 외웠고 본문에 있는 내용 해석 다 술술 돼. 완벽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절대 본문에 있는 단어 암기만으로는 절대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유반이어를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출제 비중은 적지만 1등급을 가르는 원문 변형 어법 문항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어법 빈출 포인트를 완벽히 체화하는 게 필수적이고요. 선생님은 이제 첫 시간에 고등학교 어법 빈출 포인트를 총정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대비를 하게 된다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글 해석이 주어지지 않는 빈칸 영작이라든지 고난도 요지, 요약문 영작이 등장하기 때문에 본문 암기 의미 없고요. 지문의 요지, 한 줄 요약을 스스로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글로도 한 줄 요약 쓰는 거 어려운데 이걸 영어로 써보는 연습을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진짜 절대 대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원에 가더라도 이렇게 요지나 요약문을 써보는 연습이 많이 들어있는 커리큘럼을 선택하는 것이 구로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하기에 확실한 커리큘럼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은 어떤지 소개하기에 앞서서 내신 대비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네, 당연히 공부를 하는 학생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과 공부를 안 하는 학생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건데요. 공부를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서 본인의 실력만큼 실력 발휘를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전 대비 구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간 제한과 긴장 속에서 아는 것도 실수로 놓쳐버려서 본인 실력 발휘를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낙담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공부를 안 하는 친구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가 본격적인 입시 시작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의지를 활활 불태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의지가 1, 2주 만에 꺾여버립니다. 그런 이유가 뭔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를 어떻게 얼마만큼까지 해야 되는지를 전혀 갈피를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커리큘럼을 설계했습니다. 네, 비효율을 제거하는 완벽한 구조의 커리큘럼이라고 세 가지의 키워드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기준 역설계, 그리고 정과정 일관 구조, 그리고 실전형 반복 훈련입니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기출시험지 분석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시험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어휘 어법 문장 변형 포인트 그리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어법 개념 그리고 구로고 영어 시험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출제 포인트 그에 따른 평소 공부법 그리고 긴장되는 시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유형을 만났을 때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전략적인 꿀팁까지 다 전부 다 들어있는 이 기출 시험지를 사실 교재 맨 앞에 첨부를 해둡니다. 네, 이게 굉장히 학생들이 호응이 좋아요. 다른 학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거 사진 찍어서 가면 안 돼, 이것만 복사해주면 안 돼 이럴 정도로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고요. 학생들이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 분석에 심혈을 기울인 다음에 그 부분을 토대로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학교 선생님의 수업 그리고 제 수업
그리고 제 수업 안에 있는 테스트, 숙제, 그리고 실제 학교 시험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도록 역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기출 분석을 토대로 대비해야 되는 방법들이 다 하나하나 녹아져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누적 복수 테스트입니다. 부르고에서 기출 최다 출제 유형이 주제, 요지, 요약이에요. 최다 출제 유형이면 저희도 최다 반복 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누적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숙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계적 누적 학습이 가능하게끔 편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1주차에 배웠던 내용이 4주차 정도에 가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갑자기 급 불안해져 오고 뭔가 시험 범위가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 부담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주차 때 배웠던 내용은 점차적으로 이제 누적 복습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1주차 때 배웠던 내용은 점차적으로 양은 줄어들고, 그리고 새로 배운 내용은 더 많이 수록을 함으로써 이렇게 단계적 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가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편집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네, 동형 모의고사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동일 지문의 동일한 유형, 동일 밑줄로 출제된 것을 넘어서 사실 동일한 번호로, 예를 들어 제가 출제를 9번으로 했는데 똑같이 9번으로 나온다던가 1페이지 좌측 하단에 9번으로 출제를 했는데 1페이지 좌측 하단에 9번으로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험지상 위치까지 똑같이 출제된 경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시험이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적중률은 의미가 없는 적중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거 숙제에서 같이 나랑 풀었었던 거잖아, 뭐 수업 시간에 내가 아무리 강조했던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시험 상황에서, 긴장되는 시험 상황에서 이거 내가 봤던 거네 이렇게 느끼지 못하면, 이렇게 내가 공부했던 거네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의미가 없는 시험 적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시험 전에 최종 동형 모의고사라는 것을 푸는데, 그 최종 동형 모의고사에서 적중한 문항만 적중 문항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최종 동형 모의고사를 볼 때는 당연히 우리 옆에 같은 학교 친구들 같이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 똑같이 걸어놓고 OMR 마킹까지 해가지고 초고등학교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된, 선생님이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동형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관리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서 적중한 문항만 적중률이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적중률 높은 동형 모의고사로 내신 대비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좋은 피드백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적중률이 당연히 결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하고요. 아이들이 당연히 점수가 오르기도 했고요. 그 과정 또한 조금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이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필기가 굉장히 열심히 되어 있는데 이게 남학생들의 필기입니다, 놀랍게도. 네, 그래서 남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필기하는 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한테 너네 학교 시험 모의고사 출제하게 학교 수업 때 필기한 거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 둘씩 찍어서 보내고 제가 그것을 반영을 해서 동형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고 그 적중률이 몸에 피부에 와닿고, 그리고 자기의 점수도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와 보상이 즉각적이고 바로 나타나면은 그 동기부여가 확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 때 필기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찍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학생 같은 경우도 이 학생과 다른 학생인데 수업 때 필기 열심히 해가지고 찍어서 보내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빨리 확인해달라고 저를 보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실전 대비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실전 대비 구조까지 완벽하게 갖춰서 시험 때 이제 실수 없이 본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렸다면, 이제 학생이 혼자서도 멈추지 않게 하는 관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3가지의 키워드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방향을 잃고 길을 잃는 이유는, 의욕이 꺾이는 이유는 뭐를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대비 중과 시험 전에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하고 목표 점수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화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출 분석과 그리고 제가 이 점수를 맞으려면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고, 1주차 때는 여기까지 완벽히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고, 2주차 때는 3주차 때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90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이것까지 이렇게 세분화된 단계까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연하게 어디까지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절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 상황을 시각화하고, 그리고 목표를 가시화, 명시화, 명료화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취감을 누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공부했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영어의 시간을 좀 덜 썼구나, 이 영어를 조금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이 들게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기반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피드백 도와주고 있고요. 너가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왜 못하고 있니? 나랑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실시간으로 1대1로 피드백을 주면서 제가 1대1로 클리닉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험 후에 자기 성찰 보고서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사실 시험 끝나고 보통 바로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기간상 1, 2주 정도 휴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1, 2주의 휴강 기간 동안에 관리하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해서 뭐 다른 학원에 가버리지 않는 이상 원비는 받지 않고 있지만 그 부분에 그때 저는 관리까지도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자기 성찰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약점 보완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시험 대비 기간 외에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 예를 들어서 시험 대비 기간에 뭐 내용을 숙지하느라 지금 어법이랑 어휘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버거워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대1로 너는 어법에 대한 부분을 보충해야겠구나, 어휘에 대한 부분, 내용적인 부분을 보충해야겠구나 하면서 선행할 수 있는 보완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를 제공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시험도 끝났는데 절대 스스로 뭔가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대로 가방에 들어가 있다가 다음 시간에 올 때 그때 꺼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인증까지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단어 인증하고 문제 푼 거 인증하고, 그래서 우리 1, 2주 정도 발생하는 휴강 기간에도 알짜게 알뜰살뜰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남은 다른 아이들이 조금 쉴 때, 다른 아이들이 놀 때 그때가 스스로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주의 휴강 기간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알뜰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밀착해서 좀 정보 수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 관찰하면서 테스트 패스 페일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업 중 집중도, 그리고 과제 완성도, 학습 중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 고민 및 해결책, 그리고 제가 영어 교육 전공자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아이의 그런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주간학습 안내문으로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들께서 어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셨는지 아이 아빠랑 보면서 박수 치면서 웃었어요.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사실 24시간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모든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라 좀 뺄까 했지만 그래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가 만약에 하나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 부분도 지금 구멍이 나 있겠구나, 이 부분도 부족하겠구나, 이 부분도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은 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10개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제가 다시 던집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없게, 구멍난 부분 없게 다 꼼꼼하게 채울 수 있도록 질문하고 있고요. 여기 처음에 10시 정도에 학생이 먼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새벽 1시가 되어가가지고 쌤 이러다 밤새겠어요. 근데 마지막이야 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미련을 놓지 못하고 질척대고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네, 또한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공부할 과목도 많아지고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칠 텐데 그 힘들고 지치는 기간 동안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을 냈으면 좋겠어서 조금 느슨해졌다 싶을 때 챌린지를 한다던가 과제나 테스트를 가장 잘 본 사람을 선정을 해서 혹은 성적이 많이 오른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프티콘을 준다든지 치킨이나 베스킨라빈스 이런 것 등을 보내주면서 좀 동기부여하고 독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자신 있고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요. 성적 향상 사례입니다. 이제 사실 30점, 60점 이상 오른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고등학교 영어 시험에서 100점 맞기 굉장히 힘든데 100점 맞는 친구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 이제 다 담지도 못했고 블로그에 조금 수록을 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혹시 놀러 오셔서 수강 후기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수강 후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강 후기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좀 이례적으로 학원에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비동사도 제대로 모르던 친구여서 첫 시험을 30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랑 3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마지막 졸업 시험에서 정말 100점 맞던 친구들마저도 어려워서 90점대 초반을 기록했던 그런 어려웠던 시험에서 95점을 맞고 같이 졸업한 아주 좋은 제가 좋아하는 애착 후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수학여행 갔다가 와서 이제 빵을 사온 건데 이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랑 공부하면서 영어가 좋아졌다고 수학여행 때 영어책을 가져가가지고 공부를 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이라서 사진 한번 수록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수업 시간 2시간 전부터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제가 아무래도 그런 체크리스트를 상세하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독려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리고 자기의 그런 진행 상황을 눈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저랑 공부를 하려고 모여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이제 남학생이 써준 저희 최애 제자 중 한 명이 써준 편지인데 여기 정말 너무 좋은 말 써놔서 제 입으로 읽기 부끄럽기 때문에 이제 수강후기로 와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잘 따라주고 있고요. 그 고마운 진심에 항상 진심으로 답하는 강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약속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제 수업에 절대 없는 거 3가지와 무조건 있는 거 3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에 강사가 편한 루트 절대 없습니다. 그냥 무분별한 양치기 과제라든지 이해 없이 그냥 본문만 외워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공부한 기분만 남기는 수업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왜 하는지도 모른 채 버티는 학습으로 뭔가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만들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척 넘어가는 수업, 고개 그냥 끄덕이면 알았겠지, 맞았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가정하는 수업 절대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대답하게 하고 설명하게 하고 진짜 아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당연히 움직이게 만드는 학습 설계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을 먼저 설명하고 왜 이걸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아는 수업, 그리고 수업 과제 테스트가 시험으로 일관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서 강제력의 이해와 납득이 더해지는 순간 학습 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 한 번 시험 보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10번의 내신 그 지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성취감, 효능감, 회복 탄력성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게 다시 해볼 수 있겠다는 멘탈을 형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정서 관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와 구로고를 가장 잘 아는 책임 수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버겁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하는지 알고 해낼 수 있다는 감각을 남기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강 일정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강사 이지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